양의 정부 행렬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법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이렇게 엮어줬죠. 자, 이제 나머지도 3, 4, 5, 총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도 이렇게 전부 다 엮어줄 거예요. 결국 무슨 소리냐. 1이 맞으면은 2가 맞고, 뭐 1이 맞으면은 3이 맞고, 3 맞으면 4랑 맞고, 뭐 다랑 똑같고, 하나만 맞으면은 전부 다 이제 성립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에 요게 데피니션이니까, 그러니까 뭐 5개 중에 하나만 맞더라도 얘가 양의 정부 행렬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스크리미네이터 3, 각 열이 모두 독립인 행렬 A에 대해서 S는 A 트랜스포즈 A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 에너지 어디서 봤죠? D2에서 봤죠?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법 2에서. 자, 에너지를 가져왔을 때 제가 이걸 이렇게 분해를 하고요. 지금 얘가 AX의 트랜스포즈랑 요거랑 같으니까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내적이니까 자기 자신의 내적은 뭐죠? 길이가 됐었죠? 자기 자신의. 자, 길이는 항상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작아도 길이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죠? 모두 독립이어야 한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 왜 독립이어야 되냐? 자, X는 어떤 벡터라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1강에서의 했던 거를 우리가 다시 상기를 시키자면은 A에다가 여기에다가 X, 즉 여기가 0벡터 A의 0공간에 있는 0벡터가 들어갔을 때 0이 됐었죠? 언제 0벡터가 생겼었나요? A가 독립이 아닐 때 0벡터가 생겼었죠? 독립이 아니라는 거는 열들의 선형결합으로 0이 만들어질 수 있을 때 라고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인 경우에는 우리가 0벡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독립이라면 길이는 무조건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준정부호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정부호 행렬의 정의는 X 트랜스포즈 A, X가 0보다 크다였지만 준정부호 행렬은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나이브하게 0이 되는 것도 허용해 줄게 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이렇게 분해가 된다면은 독립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0은 보장해준다. 이렇게 분해가 되면은 적어도 준정부호 행렬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또 여기까지 저희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2랑 3랑 또 연결을 한 거예요. 세 번째까지 연결이 잘 됐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S의 모든 주요 행렬식은 양수다 라고 써놨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모든 주요 행렬식이라는 것은 이거 1x1에서 봤을 때 행렬식은 2죠. 2x2에서 봤을 때는 요 곱해주고 빼주면은 3, 3x3에서도 뭐 이렇게 나오겠고 4x4에서도 제가 계산을 해놓은 게 아니라 책에 써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을 보면은 전부 다 양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뭐 이거를 뭐 어떡하라고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자, 우리는 기존에 LU 디컴포지션 분해를 했었죠. LU 분해를. 자, 근데 우리는 3랑 연결을 시킬 거예요. 요거랑.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원래 행렬을 LU로 분해를 시킬 거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를 우리가 LU 분해는 이제 잘 할 수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잘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LU 분해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요거를 전부 다 1로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자, 1로 어떻게 만들 거냐 보니까 이제 얘는 랭크가 3인 행렬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LU 분해를 좀 더 참고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었냐. 자, 200하고 1 마이너스 2분의 1 0 하면은 뭐가 남죠? 여기가 날라가니까 요 부분의 행렬만 남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써줬었어요? LU 분해할 때
이런 식으로 썼었죠. 나머지 0이고 0이고. 자, 얘를 또 분해를 하면은 0, 3분의 2, 0. 이거랑 이제 1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렇게 해주면은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와줬어요. 물론 나머지 안 들어있는 부분은 전부 다 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해줬더니 요거는 대각 행렬이 나오게 되겠고, 요거 같은 건 로어 트라이앵글, 얘는 로어 트라이앵글을 그냥 트랜스포즈한 결과가 나와요. 얘를 우리는 D, L 트랜스포즈라고 우리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2를 나눠주고 싶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는 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이만큼, 루트만큼 이렇게 나눠주면은, 연산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번 이해가 안 되면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주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행렬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똑같은 행렬을 만들려면은, 얘가 나눠주려면은 우리가 i를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무조건 양수여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 5가 나옵니다. 모든 주축은 양수여이다. 자, 주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거를 계산을 할 때 2-1, 0, 0에다가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0, 2분의 1 곱하면은 2분의 왜 이러니? 컨닝이 아니라 2의 3 마이 1 0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0 바이 1 이렇게가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이걸 하려면은 곱하기 3분의 1을 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만 써보면은 0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해서 2분의 3을 하면은 3분의 4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 써주면은 결국에 뭐다? 요걸 수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 계산 결과가 끝났을 때 요거를 봤을 때 행렬식과의 비율이 전부 양수여야지 우리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가지고 i가 없이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 5까지 우리가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 있어요. 그냥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뭐죠? 첫 번째 주축 2죠. 자, 두 번째는 2분의 3이죠. 그쵸? 세 번째는 3분의 4죠. 네 번째는 이제 4분의 5죠. 자, 주축이 뭐예요? 판별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를 전부 다 엮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만 검증을 하면은 얘는 양의 정보 행렬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았다. 자, 그러면은 양의 정보 행렬이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양의 정보 행렬과 최소화 문제. 최소화라는 게 이제 최적화로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서는 최소화라고 하지만 최적화가 좀 더 아니다, 뭐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판별법을 4개를 써놨어요. 행렬식, 주축, 에너지, 고유가,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지? 뭐가 빠졌죠? A로 분해를 해가지고 A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분해하는 게 빠졌죠? 뭐 그거는 뭐 그래서 요거일 때 요렇기 때문에 요거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곱글로 나타내면은 둘 다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크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뭘 할 거냐, 우리가 요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왔다면은 이계도함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 이계도함수에서 어떤 걸 배우냐면은 우리가 fx는 0이다. x가 3일 때 0이기 때문에 최소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계도 함수까지 봤어야 됐죠. 자, 어떻게 됐었냐? 얘가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할 때 여기서랑 여기서의 기울기가 전부 다 0이잖아요. 그쵸? 자, 이계도 함수를 봤을 때, 자, 이계도 함수는 뭐냐면은 결국에 도함수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도함수의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점점 이계도 함수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f'x가 0이고 f'x가 0보다 클 때 이제 미니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반대로 fx가 0이고 f'x가 0보다 작을 때 요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맥시멈이다. 로컬은 안 썼어요.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써놓은 게 기울기 변화율이 증가하면은 최소값을 가진다. 자, 마찬가지로 저는 근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모든 걸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수 우리가 볼 수 있는 XY 차원에서 이렇게 뭐 행렬 차원으로 확장을 시키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변수 함수에서 도함수가 0이고 이계도 함수 행렬이 양의 정부의 행렬이면은 최소값을 가진다 라는 겁니다. 자, 양의 정부의 행렬은, 그러니까 이 행렬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아이젠밸류자, 고유값이잖아요. 양의 정부의 행렬이면은 고유값이 양수기 때문에 요거랑 같은 역할을 해서 이계도 함수가 양의 정부의 행렬이면은 해당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자면은 얘도 1계도 함수가 0이고 2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은 최소값을 가진다. 우리가 근데 2계도 함수만 이변수 함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1계도 함수 경우에는 당연히 0이어야 되고 2계도 함수의 경우에는 제 2계도 함수 행렬로 나타냈을 때 요게 양의 정부의 행렬이면은 최소값을 가진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2계도 함수 행렬만 양의 정부의 행렬이면은 증가한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똑같아요. 그냥 그 실수계에서도 이계도 함수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얘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점 x에서 양의 정보라면은 fx는 어떤 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볼록하게 되겠죠. 그냥 똑같아요. 그 xy 1변수 함수에서랑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똑같이 써놓은 거예요. 뭐 그래서 결국에 그런 모양이다. 뭐 볼록하다.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컨벡스하다. 좀 자주 쓰이는 말이더라고요. 볼록 함수 컨벡스 펑션 해가지고. 자, 다음 마지막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 같네요. 양의 정부 행렬 요거를 이제 1에서 자를 거예요. 이제 볼록한 함수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1에서 싹둑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단면이 보이겠죠, 우리가? 그쵸? 자, 그래서 요거에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1로 잘랐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가장자리 곡선들이 이제 타원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그런 모양이 있던 걸 저 이렇게 잘랐으니까요. 그래서 타원을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에너지 타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는데 요거를 이제 얘에 대해서 고유값이랑 얘에 대해서 지금 고유 벡터로 요게 제가 안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저 스펙트럼 정리라고 해요. 모든 실수인 대칭 행렬은 요거의 형태다. 이거가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S는 저는 뭐였죠? 에이젠 벡터 했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A는 X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S는 Q. 이게 직교행렬이었잖아요. 왜 직교행렬을 표현을 했냐면은 성질이었죠? 양의 정부의 행렬에 모든 벡터는 직교한다. 그걸 성질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정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스펙트럼 정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트럼 정리를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썼다. 그렇죠? 얘를 근데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 2를 사용해가지고 2가 아니라 그냥 정의를 사용했을 때 양변에다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얘를 계산을 해봤을 때 고유값이 람다가 9랑 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게 스케일링을 하는 건데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Q는 요거의 개수가 된다 라는 게 이제 스펙트럼 정리랑 이제 타원에 대한 타원을 이렇게 쭉 잘랐을 때 정렬을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양의 정부의 행렬을 봤는데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머신러닝과 관련된 최적화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도 항상 하는 말 같아요. 6강에서까지 계속 말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단원이니까 꼭 한번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 뭐죠? 트윗값 분해. 정말 중요하죠. SVD 트윗값 분해 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